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제가 봤을 때 4명의 바보들이 등장합니다. 제니만 찾는 바보, 자유만 찾는 바보, 운명만 찾는 바보, 그리고 새우만 찾는 버바. 저는 첫 번째로 포레스트는 바보인가, 두 번째 제니는 나쁜 여자인가,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이 바보들의 인생과 운명을 한번 쭉 살펴보려 합니다. 영화 속 여러 등장인물들은 포레스트에게 혹시 바보냐고 묻습니다. 어떤 면들에서 보면 바보가 맞죠. 그런데 그는 바보지만 현명한 어머니의 교육 방식 덕분에 바보처럼만은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었죠. Lesson 1. 첫 번째로 그녀는 넌 다르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75라는 지능검사 수치와 구분 등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조건을 타고났죠. 이렇게 물론 다르지만 진짜로 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가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Lesson 2. 두 번째로는 바보짓을 하는 게 바보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단 이 가르침은 그가 바보라고 무시받아도 바로 당당한 자세로 대처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그가 삶을 살아가며 좀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했던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 봅니다. Lesson 3. 마지막으로 그녀는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운명이 닥치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가르침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은 아마도 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잘 새겨들었을 그는 이미 낯선 일, 낯선 환경, 알 수 없게 불어오는 운명이라는 바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서 열심히 살며 여러 성취들을 해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포레스트의 박스 속에는 어떤 초콜릿들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포레스트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초콜릿은 IQ 75의 구분 등이라는 캡사이신 원액이 들어있는 듯한 고통의 맛 초콜릿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잘못도 아닌 걸로 항상 세상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감히 그 정도를 알 수 없을 겁니다. 그가 결국엔 백만장자로 성공도 하고 다 이겨내고 씩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을 닮았을까봐 걱정부터 했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들을 견뎌내고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초콜릿은 어린 포레스트가 계약 첫날부터 아이들에게 외면당하며 고통받던 중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제니라는 진통제 초콜릿이었죠.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던 첫 친구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처음으로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진통제 같았던 그녀는 곁에 있을 땐 고통을 잊고 잠시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반대로 곁에 없을 땐 극심한 금단 현상을 일으키며 그를 가장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게도 만들었죠. 다음 세 번째 초콜릿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걷고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달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렬했을 것일 그는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달릴 수 있으니 언제나 달립니다. 그렇게 그는 그냥 뛰었을 뿐인데 미식 축구 선수로 성공하고 대학교에서 학위도 받았죠. 그러다 또 누군가 내민 새로운 초콜릿. 그는 군대라는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입대하는 버스에 탔는데 이곳은 인사 좀 했다고 더럽게 뭐라고 하는 빡센 세상입니다. 그리고 처음 스쿨버스를 탔던 날처럼 그는 또 모두에게 배척당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제니처럼 그에게 옆자리를 내주는 두 번째 친구 버바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새우 얘기만 하는 그는 보통 바보가 아니라 뇌가 새우에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새우에 미쳐있는 친구였죠. 어쨌든 입대를 후회하려던 것도 잠시 알고 보니 그는 이 군대라는 세상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었죠. 대답 잘하지, 말 잘 듣지, 행동 빠릿빠릿하지. 이 세상에서 그의 IQ 측정값은 16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는 우수하게 훈련을 받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베트남에선 댄 중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꼭 지켜야 할 룰 두 가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첫 번째, 발을 뽀송뽀송하게 잘 간수할 것. 두 번째, 자살 같은 그 어떠한 바보 같은 짓도 하지 말 것. 다시 말해
이곳 기후와 환경은 매우 고약하며 전쟁터는 자살을 생각하게 될 만큼 매우 힘들다는 뜻인데, 포레스트는 마치 소풍 온 사람처럼 베트남에서 좋았던 건 항상 어딘가 갈 곳이 있어서 좋았다고 팔자 좋은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이럴 땐 바보인 것도 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결국 찾아왔죠. 일단 도망치라고 해서 도망쳤던 그는 소중한 친구 버바를 구하기 위해 다시 포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친구를 구할 때까지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며 여러 전우들의 목숨을 구해냈지만 결국 버바는 죽었고 중이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버바가 남겼던 사업 제안은 포레스트에게 새로운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장이 되겠다는 친구의 목표를 대신 이루어주기로 하죠. 탁구채 광고를 받게 되어 결국 진짜로 배를 하나 장만합니다. 그리고 이후 새우잡이에 합류한 댄 중위는 좋은 동업자이자 사업적 지휘관이 되어주었죠. 운 좋게 사업을 잘 키워냈고 투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백만장자까지 되었죠. 하지만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겐 기적처럼 제니가 찾아왔고 그렇게 잠시 함께 지내다가 이 행복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을 그는 청혼을 했지만 또다시 그녀는 말도 없이 휙 떠나버렸죠. 이후 그는 무작정 집을 나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3년을 뛰어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어느 날 제니의 초대를 받아 찾아갔고 태어난지도 몰랐던 자신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니는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이었죠. 이제서야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청혼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포레스트와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죠. 물론 포레스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 씩씩하고 헌신적으로 혼자서도 아들을 잘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그녀는 곁에 없고 그는 또다시 슬프고 외로워졌습니다. 제니는 나쁜 여자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제니는 나쁜 여자가 맞습니다. 포레스트에게 몹쓸 짓들을 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의도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녀를 최대한 이해해보는 쪽으로 그녀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포레스트가 만난 첫 초콜릿이 캡사이신 초콜릿이었듯 그녀 또한 고통의 초콜릿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성적 학대까지 하는 자격 없는 아버지였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포레스트라는 초콜릿을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착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좋은 친구였고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분명 그녀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 사이의 정신적, 감정적 격차는 벌어져만 갑니다. 언제부턴가 제니는 꼭 포레스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제니는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시작하죠. 하지만 포레스트는 여전히 제니뿐입니다. 이 비오는 날 밤 포레스트는 마침 좋은 명분이 생긴 건지 정말로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남친인지 하룻밤 상대인지를 패다가 비를 맞아 젖어버렸고 기숙사에 함께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니는 잠자리 상대를 바로 포레스트로 대체해버리는 자유분방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그녀에 비해 그는 아직도 한참 순진한 어린애입니다. 제니는 그가 이성적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에게 여전히 좋은 감정이 있죠. 하지만 이때도 둘은 이미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 그는 제니에게 제대로 된 연애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날 밤 제니는 판단을 정확히 내렸을 겁니다. 둘 사이에 연애의 가능성은 없다고. 이때부터 포레스트의 비극은 시작입니다. 포레스트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니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제니는 그를 절대 그것의 반의 반만큼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포레스트는 항상 제니만 찾았지만 제니는 항상 자유만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었죠. 자유일 거라고 착각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인생을 꼬는 선택들을 계속하죠. 유명 가수가 되고 싶다던 제니는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 스웨터를 입고 성인 화보를 찍어서 학교에서 잘리고 스트립 클럽에서 제안을 받아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걸까요? 포레스트가 찾아와 진상 손님들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자꾸 나를 구해주려 하지마 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도 이런 생활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죠. 이렇게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싶을 만큼 그딴 관심과 사랑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널 사랑해서 그렇다는 포레스트에게 제니는 넌 사랑을 모른다며 그를 그냥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제니는 포레스트를 밀어내더니 충동적으로 모르는 남자의 차를 잡아타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포레스트는 전쟁터에 가서도 항상 제니를 생각하며 수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제니는 히피가 되어 이곳 저곳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동안 그를 몇 번이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레스트가 미국으로 돌아와 훈장을 받으러 워싱턴에 왔을 때 우연히 둘은 재회했죠. 그리고 제니의 악이 없는 몹쓸 짓들은 시작됩니다. 일단 누구보다 가장 자신의 남친이 되고 싶었던 사람에게 잔인하게도 현재 남친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제니가 손찌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포레스트가 쓰레기 남친을 취업했죠. 제니는 그런 일이 있고서도 그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감싸는 말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니는 포레스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포레스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녀는 일단 고향에 가는 게 너무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자유로운 삶이 나쁘지 않았을 거고 포레스트가 새 남친이 될 일도 물론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포레스트의 마음을 아무리 거절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계속된 구애가 상대방에겐 귀찮거나 곤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받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그것도 평생을 자기만 좋아했던 사람에게 무슨 연예인이 팬서비스 하듯이 난 항상 네 여자일 거야 라는 멘트는 확실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를 생각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물론 포레스트 자신은 별 생각 없이 계속 좋아하던 대로 좋아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제니는 그렇게 찌질한 쓰레기 남친과 함께 버스를 타고 또다시 떠납니다. 그 이후 다음에 보여지는 제니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짐을 챙기고 취해 누워있는 어떤 남자, 그리고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제니는 술자리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듯 허연 가루를 흡입하는 제니. 또 바로 다음 장면에선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주사기를 꼽더니 취해 누워버리고 제니는 퀭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듯 약을 손에 움켜쥐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죠. 그러고선 발코니로 나와 뛰어내리려는 듯 아찔하게 난간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발이 살짝 미끄러졌을 때 진짜로 아찔한 게 뭔지를 느끼고 자신이 없어졌죠. 그녀는 죽음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지친 그녀는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 돌아왔죠. 돌아보니 포레스트는 그녀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는 그를 평생 썩지 않을 술처럼 킵해두고 신경 쓰지도 않다가 결국 자신에게 안식처가 필요할 때서야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녀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 놓고서도 그가 청혼을 하자 거절하고 다시 또 떠났던 것은 그녀의 마지막 양심이었다고 봅니다. 자신은 그런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고맙고 소중한 친구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포레스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양심을 떠나서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고 결국 그가 원하던 선택은 아니었으니 어쨌든 그에겐 또다시 비극이 되었죠. 하루아침에 또 사라져버린 그녀. 원래 줬다 뺏는 게 사람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 견디기 힘든 허전함과 슬픔에 포레스트는 달리기만 했는데 한편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죠. 떠나는 것도 알리지 않는 것도 그녀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의도, 계획과 달리 죽을 병에 걸려버렸고 그를 또다시 찾게 됐죠. 그녀는 혼자 남겨질 아이를 위해 연락한 것입니다. 원래는 알릴 생각이 있었는진 알 수 없죠. 그리고 찾아온 그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합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이번엔 자신이 청혼하였고 결혼식을 해주었고 잠시나마 곁에 있어주었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포레스트가 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난 세상에 너밖에 없어, 난 항상 네 생각뿐이야 같은 뜻이라면 제니가 했던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고맙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결국 얼마 후 또다시 포레스트는 혼자 남겨졌고 제니는 그에게 또 정말 몹쓸 짓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니가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지만 모든 일들에서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진 적도 없겠지만 몇몇 순간에서 분명 그에게 무신경했고 무책임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어쨌든 그에게 나쁜 여자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사과도 물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고통받으며 살도록 만들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물론 그는 그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한 적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미국 현대사의 바람을 타고 날았던 바보 4명의 삶을 통해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고 새옹지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불행과 기적 같은 행운, 이게 기회인지도 함정인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랜덤 초콜릿 박스 같은 인생. 버바는 새우잡이 배선장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군에 입대했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저 새우잡이를 하고 싶었던 버바는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머나먼 베트남 강가에서 피를 흘리며 집에 가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허무하게 죽고 말았죠. 사실상 댄 중이도 버바가 죽은 그날 베트남 강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군인만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명예였던 댄 중이. 그런데 결국 군인의 삶을 빼앗기고 2다리까지 잃었으니 그 상실감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정도일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는 살았어도 군인으로 살고 죽어도 군인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는 자살 같은 멍청한 짓은 하지 말라던 그였지만 그때 죽는 것이 원래 자신의 운명이었다고 왜 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냐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목숨을 구해준 포레스트를 진심으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매일매일을 술로 낭비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때 죽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 죽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도구로 가득 찬 그는 훈장을 받고 방송까지 나온 포레스트를 비난하려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포레스트는 변함없이 자신을 댄 중이로 존중해 주었죠. 이후 농담같이 들렸던 그 말대로 포레스트는 정말 선장이 되었고 약속대로 그는 1등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게 된 그는 아주 신나 보입니다. 죽을 것 같은 폭풍우를 맞으면서도 말이죠. 예전에 포레스트가 그에게 했던 여전히 댄 중이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상징적입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닥쳐버린 원치 않는 운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도 잃어버렸던, 차라리 죽고 싶었던 그는 이제는 고개를 들고 호방하게 운명에 맞서며 하늘에 대고 외칩니다. 넌 입에 절대 침몰 못 시킨다고 말이죠. 그리고 평화를 되찾은 그는 이제서야 진심으로 포레스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결과적으로 포레스트는 댄 중이를 2번 살려주었죠. 처음엔 목숨을 구해주었고 다음은 새로운 삶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새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간 댄 중이는 포레스트와 함께 사업을 잘 키워내 더 이상 돈 걱정할 필요도 없이 크게 성공했죠. 결국 불편하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다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곁에는 약혼자도 생겼죠. 분명 처음 댄 중이가 가장 바랬던 것은 군인으로서 공을 세워 고국으로 돌아와 훈장을 받거나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도 군인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새우잡이 사업가로서 성공했죠. 그렇게 삶에서 뭔가를 얻어냈지만 결국 그의 초콜릿 박스는 그가 원래 원했던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바보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니는 자유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 살던 그 집에서 계속 도망쳤지만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포레스트에게 항상 도망치라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도망치지 못했죠. 학대를 일삼던 아버지를 잊으려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발버둥 쳤겠지만, 그래서 유명 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도 받고 싶었겠지만 결국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또 쓰레기보다 못한 사랑만 줍고 다녔습니다. 그녀도 그걸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도망치고를 반복하며 계속 더 꼬여만 갔죠. 그 누구나 내가 도망친 곳이 또 다른 늪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 늪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찾아 노래하는 새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도망쳐 온 곳의 끝엔 죽어가고 있는 자신뿐이었죠. 그래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늪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는 그녀에겐 아주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아온 대가가 뒤늦게 죽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삶의 끝에서라도 자신 스스로 일어났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었고 여전히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었으니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명한 가수, 훌륭한 군인, 그저 새우잡이. 반면 포레스트는 이렇게 다른 바보들과 달리 인생에서 뚜렷한 장래희망 같은 게 없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니뿐이었죠. 그런 포레스트는 누군가 제안을 하면 보통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 잘 듣는 바보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관의 명령도 어기고 법알을 구하기 위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그가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바보가 아니라 그는 본인 의사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다시 말하지만 그는 목표가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대로 걷지 못하던 그가 뛸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뛰지 않을 것도 뛰어다녔듯이 바보라고 무시받던 자신에게 누군가 무언가 해보라고 제안했을 때는 누구보다 강한 흥미와 의욕을 느꼈을 거고,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좋았고 항상 뭐든 열심히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항상 어딘가 갈 곳이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바보같지 않은 선택들을 했죠. 그리고 언제나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몰입했기에 여러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쟁 영웅도 되고 국가대표도 되고 백만장자도 되었지만 사치를 부리거나 거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가지게 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냥 재미로 잔디를 깎습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그렇게 바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제니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제니가 갑자기 돌아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삶이 바뀐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의 삶에서 잠시 꿈을 꾸다 깬 듯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 상실감에 미국 전역을 미친 사람처럼 달리기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별다른 목표 없이 살아오면서도 간절히 바래왔던 유일한 것을 끝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세상 모든 걸 잠시 얻었다가 전부 빼앗기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포레스트를 따라 같이 뛰던 사람들은 어떤 큰 뜻을 품고 뛰는지 알았지만 그에겐 그저 절망스러울 때였고, 그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달리기였기에 지쳐서 그만 집에 돌아가고 싶어질 때까지 그는 그렇게 계속 달리기만 한 것이죠. 결국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 그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아닐 수 있죠. 자신이 사랑 줄 수 있도록 그녀가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냥 그걸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와 명예나 인기를 얻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런 평범한 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바보인 것은 어쩔 수가 없듯 절망스럽지만 사랑도 어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었죠. 이렇게 바보들은 각자 원하던 초콜릿이 하나씩 있었지만 결국 그것들을 원하던 대로 얻진 못했습니다. 처음 원하던 것은 아니었으니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무언가 최선을 다했을 때 다른 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래도 기쁘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들의 초콜릿 박스들을 살펴보면 알 수 없는 운명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